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세상이 꼬인 것처럼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반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심탄하게 잘 풀리는 시기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흔히 기운이 들어왔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기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마치 하늘이 나를 응원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고 그동안 힘들게 노력했던 것들이 결실이 맺기 시작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면 내게도 운이 올까? 언제쯤 운이 나에게도 찾아올까?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혹은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과 걱정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진정으로 대운이 찾아와서 내 인생이 갑자기 활짝 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바닥을 친 후에는 반드시 올라갈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야 합니다. 기운이 들어올 때는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극적인 변화를 위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기운이 들어오면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직이나 이사 등을 통해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상황이 나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노력한 만큼의 성공이 따르고 그동안 고생한 만큼의 재물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운은 10년에 한 번 찾아옵니다. 이는 10년 동안 내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숨이 막히도록 힘들고 최악의 상태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기운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이 시기를 잘 버티면 기운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징조들을 잘 알아차리고 해석할 수 있다면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운은 결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운이 들어오는 7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조들을 잘 숙지하셔서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라. 단,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건 결국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징조를 소개합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므로 운명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운이 바뀔 때 내 주위 사람들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정말 끊고 싶었던 악연이다. 끝내고 싶은 인연이 끊어지게 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전화가 바로 기운이 들어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전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내가 끊지 못했던 관계들을 확실히 정리하게 되며 그로 인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만나고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갈수록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들과 더 이상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바로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징조를 놓치지 말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프렌멘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양동이에 잡힌 개들이 동료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갑자기 잘 되거나 성공하려 할 때 온갖 말로 그 사람의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운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반면 내 운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즉 귀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인은 적절한 시기에 등장하여 내가 마주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좋은 에너지를 제공하며 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그들이 큰 도움을 주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또한 귀인을 만나는 경우는 반드시 새로운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연락이 되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 지내를 하게 되면서 매우 좋은 에너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쪽에서 갑자기 귀인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약 그런 귀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운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얼굴을 마주하며 말을 나눌 수 있는 인연이 가장 좋겠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책을 통해 혹은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위로와 영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다면 그것 역시 훌륭한 인연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인은 동쪽과 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나려는 의지가 있으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징조 두 번째는 인생에서 최대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는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닥칩니다. 이혼을 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한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최악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운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때 바닥을 잘 다지며 견뎌낸다면 좋은 운이 크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인생사에는 시험지마라는 말이 있죠. 가장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이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도 사지절처럼 순환합니다. 즉, 운은 공정하며 하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줍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닿은 것 같은 시기에는 좌절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쁜 일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올 차례입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을 준비를 해야 기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생 없이 성공한 사람과 산전수전 다 겪고 성공한 사람이 인생을 보는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통은 때때로 내가 나중에 큰 재물과 지위를 얻었을 때 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의 과정을 고이고라 생각한다면 기운이 들어왔을 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처럼 너무 힘들어 외면하려 하지 말고 이겨낼 거야라는 마음으로 고통에 임한다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10배, 100배로 활용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후대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현인들도 자신들의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찍고 있는 것 같아도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후 많은 사람에게 기운과 큰 일들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징조 세 번째는 얼굴의 화색과 피부색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피곤하고 지친 얼굴에 검고 탁한 얼굴빛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고 인기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은 크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은 얼굴이 좋아졌다, 인상이 타졌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컨디션이 좋아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자주 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을 때 여유 있게 웃으면서 듣게 되며 마음에 꼬인 상태가 풀리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생깁니다. 그런 전화 속에서 좋은 운이 찾아옵니다. 또한 운에 많이 생겨진 스트레스나 상처들이 점차 옅어지며 이마와 광대, 코, 팔이 빛이 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얼굴이 마음의 신선임을 잘 보여주며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얼굴 표정과 피부색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면 기운이 들어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거울을 봤을 때 얼굴색이 어둡고 안 좋다고 느껴진다면 우선 화장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화장이라는 것은 내 이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얼굴이 칙칙하거나 새카맣다고 그냥 두지 말고 화장으로 가리면서 기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 기운이 들어오는 징조 네 번째는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로 생활하는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예기치 않게 이사, 이직, 부서 이동 등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저절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가장 좋겠지만 내가 내 주변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 좋은 운이 들어오는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방이 갑자기 지저분해 보여서 물건을 정리하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금연에 결심하거나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니던 직장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운이 좋아질 때는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대신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더 집중하게 되며 변화를 일으킬 의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의 생각을 무시하지 말고 그 뜻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불안하고 그 느낌을 무시하며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상황은 단단히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오늘 바꾸는 노력을 해야만 다가오는 기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당장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오늘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징조 다섯 번째는 평소에 잘 꾸지 않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물꿈, 돈꿈, 조상꿈, 돼지꿈, 하늘을 나는 꿈 등 기몽이라 불리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속의 얼굴도 알 수 없는 조상님이 등장하거나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끔한 모습으로 꿈에 자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꿈을 꾸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기몽을 꿨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꿈자리가 좋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암시하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꿈을 자주 꾸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자리가 좋은 것은 내가 좋은 지혜와 오늘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징조 여섯 번째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매사에 불평불만과 남탓,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단점을 고치려는 에너지가 상승하는 것을 느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도 예쁘게 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스스로에 대해 투덜거리기보다는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면 자신의 운명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본래 인간은 이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기운을 맞이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운이 오기 전에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선행의 마음이 생긴다면 하늘이 나에게 행운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고 마음껏 도우시라. 반면 운이 나쁠 때는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통여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운을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부터 바꾸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운이 아직 오지 않았구나.
마음 시연을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운이 들어오는 징조 7번째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잔병 치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몸이 아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악함이 오지? 라고 의아해하기 쉽지만 이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다. 나에게 좋은 운이 오려고 다시 더 높이 상승하기 위해 내가 잠시 바닥을 짚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운이 새롭게 바뀌는 징조로 계절로 치자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운이 바닥을 친 후 다시 상승하려는 시기이므로 이때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더 좋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10년 뒤 운이 들어오는 징조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징조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삶이 힘들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생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 큰 운이 들어오기 전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 나를 괴롭히던 일들이 조금씩 정리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재운은 후천적으로 운행되는 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람의 운이 좋거나 나쁘다는 것은 재운의 흐름을 말합니다. 즉, 사주 자체는 부귀할 적국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재운이 불길하면 평범하게 지내게 되고 길한 운이 들어오면 대기하여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재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재운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운이 차지하면 기준이 크다는 말은 사주의 기둥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재운은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운의 시기를 잘 활용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한결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운이 좋았다는 말을 자주 하며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주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고 힘든 시기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인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해롭고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의 맥크리 교수는 사람들이 행운을 어떻게 만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행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위를 좁히지 않고 시야를 넓히는 사람일수록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일수록 행운을 만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에게 매일 기도하던 사람이 생활고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 자살하기 전에 하나님께 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빈곤에 허덕이게 되는 거냐? 며 신에게 불평했죠. 그 말을 들은 신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면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었다. 주식 한 주도 사본 적 없고 장사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금덩이를 주어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운이 왔을 때 미리 알고 잘 제처하고 작은 노력에도 큰 결과를 얻어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순조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응원합니다. 황금비두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